일반 안경은 똑같은 거잖아요. AI가 들어있어요. 내년엔 아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AI 글래스면 현실 90에 가상 15. 이걸 자유자재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삼성은 만약에 이 시장을 리드하고 싶었다면 늦은 거고요. 과거의 방식대로 이제 패스트 팔로우의 관점이라면 늦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 몰라요, 아무도. 뭐가 정답이고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선택하게 될 것이고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냥 추측할 뿐인 거죠. Is Meta Ray-Ban display. Hey Meta, start conversation focus. Starting conversation focus. 메타가 왜 레이반과 오클리랑 협업을 하느냐. 패션으로 먼저 접근하려면 패션으로 안경을 만들던 애들이랑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맨 처음 2021년 시작은 레이번 스토리즈예요. 스토리즈. 그러니까 메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걔는 이제 사진이랑 영상 촬영밖에 안 됐어요. AI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년 뒤에 나왔던 게 레이반 메타. 그러니까 메타 레이반이 아니고요. 레이반 메타. 레이반이 앞에 있네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메타는 서브인 거죠.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디스플레이 넣으면서 이제 바뀌었어. 메타, 레이반, 디스플레이. 그니까요. 순서가 메타가 앞으로 왔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거야. 큰 차이점이 뭐예요? 그 전에 레이반 메타와는? 레이반 메타와 차이는 디스플레이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메타 이게 레이반 메타예요. 쓰고 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카탈리스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반 안경은 똑같은 거잖아요. 겉모양은 똑같죠. 겉모양 똑같고. 하지만 카메라가 있죠. 그리고 AI가 들어있어요. 카메라와 AI 활용하면 어떤 걸 보통 평소에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안 되긴 하는데 미국에 가면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뭐 헤이 메타, 테커 포로 하면 얘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진은 지금 깜빡하면 찍혔죠. 크리에이터들이 인스타그램을 자기가 연동을 하면 저도 되는데 라이브 스트림을 딱 켜요. 예. 그러면 제가 바라보는 걸 라이브로 스트리밍할 수 있어요. 인스타에다. AI가 되니까 이제 AI한테 뭐 오늘 날씨 뭐야, 뭐 오늘 지금 며칠이야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되지만 네. 사실은 이제 한국을 벗어나서 미국에 가면 뭐가 되느냐, 내가 쳐다보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야, 네. 메타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니? 네. 지금 앞에 한 사람이 앉아 계십니다. 지금 어디 스튜디오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메타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영어로 해서 번역해줘.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챗GPT에 물어보는 일부의 것들이 그렇죠. 이제 음성으로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집에 있는 내 스피커, 스마트 스피커 하나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안 쓰는 것 같은데. 알렉사도 있을 거고, 뭐 구글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KT 것도 KT의 지니, 뭐 클로바 집에 거의 다 있으실 텐데 거의 안 쓰실 거예요. 왜? 멍청하니까. 그 내가 물어보는 거 답변도 잘 못해. 말 몇 번 하다가 내 발음이 안 좋은가 그쵸. 싶어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 잘 듣지도 못해, 이해도 못해. 근데 가끔 가다가 나는 물어도 안 받는데 혼자 막 짓거려. 무서워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었는데 갑자기 챗GPT가 딱 나왔는데 이거 정말 인공지능이 말한 거 맞아? 거기다가 스펠링 막 틀리게 질문을 해도 얘는 알아들어요. 맞아요. 그걸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잘 말해도 못 알아듣던 인공지능만 보다가 잘 못 말했는데 알아들어.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온 거죠. 그 정도의 갑자기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이 딱 되니까 지금까지는 메타가 또는 구글이 이전에는 이 시장을 스마트 글래스라고는 불렀지만 AI 글래스라고는 부르지 않았어요. 증강현실 글래스라고 불렀죠. 왜? 늘 우리는 현실을 그래픽, 이 3D로 증강시켜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AI가 잘 동작 안 했으니까 AI는 이제 논의의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AI가 잘 돼?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텍스트로만 됐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음성으로 주고받는 게 돼. 비전도 되고. 일단 음성이 너무 잘 돼. 근데 갑자기 또 비전도 돼. 내가 갖고 있는 시각과 청각과 또는 내가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보이스, 뭐 맥락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고받는 데 있어서 이제 전혀 얘랑 뭐 딜레이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AI 글래스로 이름이 바뀐 거고 지금 가장 핵심은 여기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 카메라로 내가 보는 시선과 시각과 정보를 내 AI한테 피딩을 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 지금 가지고 계신 레이벤 안경은 헤이 메타라고 불러야 되는데. 네, 불러야 돼요. 시작할 때 헤이 메타라고 하는 이제 그 구별되는 명령어가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 얘가 이제 대기 상태. 왜냐면 안 그러면
우리의 대화를 상시 항상 듣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 굉장히 그거는 뭐 크죠. 이러다 하면 이제 대화할 때 할 때마다 헤이 메타 몇 시야? 헤이 메타 뭐야? 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헤이 메타로 한번 액티베이션 되면 어느 정도 타임아웃이 될 때까지는 얘가 계속 듣기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데 배터리 소모라든가 뭐 사용성에 있어서 이제 이걸 지속적으로 할 의미와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였던 거지. 지금도 사실은 그걸 안 끊고 계속 듣고 있으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하게 전원을 배터리를 쓸 수 있는 디바이스가 아니다 보니 사실 핵심은 뭐냐. 이 배터리가 유효한 상태에서 이걸 최대한 오랫동안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정할 때만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중간에 끝나거나 하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지금 음성 모드로 들어가면 그게 되게 길어요. 거의 라이브 AI랑 똑같아요. 안 끊깁니다. 그러니까 1분에 한 번씩 얘기해도 계속 듣고 3분에 한 번씩 얘기해도 얘는 계속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글래스에 들어올 때는 좀 다르죠. 왜냐면 얘는 배터리가 여기는 보통 작아야 4,000, 5,000짜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500짜리가 들어가요. 10분의 1짜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배터리에 민감하겠죠. 챗GPT도 그렇고 구글 지금 제미나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도 그렇고 지금 다 비전 기반의 렌즈로 다 가고 있거든요. 내년엔 아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저처럼. 그럼 늘 착용하면서 쓰려면 그래도 하루 종일 내가 충전 안 하고 쓸 수 있어야 되죠. 애플은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작업 시간에도 그걸 차고 있는 형태를 상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차고 있는. 메타가 그럼 그걸 안 하냐? 하고 있죠. 메타 퀘스트 3나 메타 퀘스트 3S 같은 경우가 그게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제가 디지털이 가상 세계가 메인이고 우리 현실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가상백 현실 빵이 있어요. 부여를 딱 집어쓰는 순간 내가 어디 다른 게임 세상 안에 딱 들어가. 내 주변에 여기 계신 분들 하나도 안 계시고 내가 있는 장소도 여기가 아니야. 게임 속이야. 근데 이 중간 어디쯤인가를 우리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AI 글래스 쓰면 현실 90에 가상 10 여기다가 뭐 디스플레이 띄워놓고 여기다 뭐 이 정도 띄워놓고 같이 얘기하면서 시계 여기 딱 띄워놓고 우리 여기 지금 시계 없으면 이제 우리 방송 같은 거 할 때 언제 끊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자유자재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하드웨어는 어떤 특정의 고정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10, 현실 20, 현실 30, 현실 40을 조종할 수 있어요. 비전 프로도 보면 여기 돌리는 크라운이죠. 이걸 돌리면 그 불투명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사실은 불투명도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가상 현실 100에 현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에서 가상 100으로 뭐 이렇게 조정하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100% 돌리면 이제 가상이 100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100% 돌리면 이제 현실이 그래도 한 10이 뭐 90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 시장을 누가 지키고 있냐에 따라서 리더십 기득권이 달라지는 건데 메타가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삼성한테 안드로이드 지정한테도 애플한테도 늘 치이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때 자기들이 거기 가서 종속되기 싫은 거죠. 그러면 먼저 들어가서 먼저 세계를 만들면 애플과 구글이 나름대로 진영을 만들겠죠. 메타가 만들다고 메타로 오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왔을 때 메타가 자기만의 파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시작하는 거고. 삼성에서 이제 프로젝트 무한이라고 XR 기기를 또 새로 발표를 했잖아요. 뒤늦게라고 해야 될까? 좀 늦은 감이 있는 건가요? 삼성은 그러니까 늦었다라기보다 만약에 이 시장을 리드하고 싶었다면 늦은 거고요. 과거의 방식대로 이제 패스트 팔로우의 관점이라면 늦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애플에 의해서 2007년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삼성은 없었어요. 그다음 삼성이 그러면 언제 나왔느냐? 2010년에 갤럭시 가지고 처음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늦은 거죠. 그런데 갤럭시 가지고 들어왔을 때 스마트폰 시장 전체의 월드와이드 마켓 쉐어의 70% 삼성이 먹었거든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늦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아직 성숙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의 진출이 늦은 거지 그게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삼성이 그 뭐 AR이 아니고 XR 헤드셋을 한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XR이 원래 AR, VR, MR을 합쳐서 XR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익스텐디드 리얼리티의 약자인데 지금 AR도 있고 VR도 있고 MR도 있고 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미래에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데 확장이 계속 될 텐데 우리를 그때마다 그거를 다 다르게 이름을 붙이기도 어렵고 이게 또 처음에는 AR은 AR이고 VR은 VR이었는데 요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과 100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이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뭐 현실 50%, 낭만 50%, 뭐 이렇게 뭐 사실 30%, 유머 20% 이렇게 조절할 있게 되면 AR이냐 VR이냐를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디바이스들의 세상이 되겠죠. 때로는 AR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VR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XR이라고 통칭을 하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구글 글래스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레리 페이지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 세르게이 브린이 이걸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구글의 창업자들이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는 기술의 문제가 많았고 그 당시에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해도 되는 시기가 다시 온 거죠. 이제는 해도 되겠네. 근데 보니까 여기도 또 OS 주도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OS 주도권을 구글이 가져야 되죠. 왜? 그래야 검색 광고 다 자기가 먹으니까.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XR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작년부터.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XR이라고 한 이유는 AR 글래스 용도 있고 VR 헤드셋 용도 있고 혼합 공간 컴퓨팅 용도 얘는 다 돼요. 그 운영체제만 만들면 안 되죠. 왜냐면 디바이스 메이커들이 그걸 가지고 뭘 해줘야 되잖아.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디? 삼성이죠. 그러니까 삼성 우리가 처음에 안드로이드 XR을 가지고 만드는 공간 컴퓨팅 애플에 대적할 만한 제품을 너희들이랑 할게. 그래서 지금 이제 제휴를 해서 공간 이제 무한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고 AR 쪽은 해안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왜 그게 늦냐면 항상 그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내년쯤에 정말 중요한 건 작년에 대만의 HTC라는 회사의 XR 팀 바이브라고 하는 혹시 VR 바이브라는 게 있는데 아시나요? 그 팀의 엔지니어팀을 전부 인수를 했어요. 걔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걔네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구글에서 스마트폰 나오죠. 픽셀이라고. 그러니까 구글은 스마트폰을 많이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스마트폰의 방향성을 자기들이 세팅하고 싶은 거야, 레퍼런스로. 그래서 픽셀을 만드는 거야. 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레퍼런스는 이거야. 왜 디스플레이를 왜 넣었을까요? 메타에서는. 사실은 디스플레이를 넣는 게 궁극적인 바람이죠. 왜냐하면 시각적인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인지에 있어서 사실 가장 커요. 75%.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로 글을 읽었어. 그럼 사실은 이거에 대한 문맥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 다 읽네? 이걸 읽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의 10% 20%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읽은 거지.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설명을 해서 귀로 들었어. 그럼 한 30% 40%로 올라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낫고 읽으면서 들으면 조금 더 나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눈으로 보면 그게 갑자기 75% 80%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디오 시대가 열렸고 지금 유튜브 맨날 보시잖아요. 그 디스플레이가 지금 양쪽에 있나요? 한쪽만 있나요? 한쪽에만 있는 거는 아무래도 시야 방해 이런 것 때문에 아니요. 있을까요? 기술 때문에 그렇죠. 비쌉니다. 비싸서. 네, 비싸고 가격대를 못 맞춰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두 개를 가지고 줄 수 있는 경험이 있고 하나로 주는 경험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두 개 쓴다는 건 두 눈에다 딱 갖다 대는 순간 뭐가 되냐면 3D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넣어봐야 지금 그게 안 돼요. 지금의 해상도로. 해상도도 안 되고 컨텐츠도 그렇게, 없고 그리고 거기에 넣어봐야 가격만 올라갈 뿐 거기서 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게 충분치 않고 왜냐면 날씨를 한눈에 보나 두 눈에 보나 무슨 의미가 있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하나가 들어갔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왜? 두 개로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웰비게이션을 했을 때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회전해 그런데 지금 하라는 건지 20m 뒤에 하라는 건지 우리는 하나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둘로 하면 저기에서 우회전이 걸어가면 자꾸 화살표가 커져. 예를 들자면. 그런 게 가능해지면 훨씬 더 편하겠죠. 사실 이미 시장에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팔았어요. 10년 전부터. 네. 그래서 지금 중국 회사 뭐 엑셀 같은 데서 나오는 AR 글래스들이 있습니다. 양눈 다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딱 연결하면 내 눈앞에 140인치짜리 스크린이 떠요. 그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140인치짜리 딱 띄워놓고 이렇게 이게 앉아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중국에서 확산이 안 된 이유는 확산이 안 된 건 아니고 많이 됐으나 그거 말고는 쓸 게 없어요. 그거만 쓸 게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HD로 큰 해상도의 화면을 띄워줬어. 와 좋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밖에 그걸 쓰고 밖에 나왔어. 할 게 없어요.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여름날 내가 목동 SBS에서 을지로로 가야 돼. 밖에 딱 나오는 순간 햇빛 밑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디스플레이 밝기보다 햇빛이 훨씬 밝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걸 좋게 만들려면 당연히 가격도 올라갈 거고 발열도 심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폼팩터에 배터리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 배터리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거 마냥 돌리면. 커진 무거워지고. 1시간도 못 쓰죠. 왜냐하면 이 스마트워치도 초창기에 나왔을 때 하루를 못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 사셨던 분들 중에 한 달 쓰고 충전하다가 책상 서랍에 들어가신 분 되게 많아요. 이게 데일리,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절한 시간 동안 사용한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디스플레이와 배터리의 한계가 여전하고 여전히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작을수록 어려워요. 해상도를 이 안에다가 지금 그 유리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해상도 지금 여기에 넣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안에다가 하루 종일 쓸 수 있을 만큼의 넣는다? 대단히 어렵죠. EMG, 근전도. 이 손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손가락 또는 관절을 움직이고 근육이 여기가 이제 뭐 수십 개 근육들이 있잖아요. 이걸 내가 뇌에서 집어 이렇게 명령을 주면 사실은 전기적 신호가 뇌에서 이 손의 근육으로 갑니다. 그걸 수축시켜서 이렇게 움직임을 이완을 만들고 뭐 수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가는 전기적 신호가 있는데 그거를 뉴럴 밴드를 통해서 읽는 거예요. 정확도는 꽤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 손가락만 봅니다. 일단 이 세 손가락의 움직임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세 손가락의 움직임 중에서도 패턴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임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그널들을 찍어보면서 구분되는 것만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잘라 뭐 내지는 뭐 접어가 하나로의 동작으로만 인식되는 패턴들만 찾아내야 되는데 이 이제 EMG 안에서도 이제 근전도 안에서도 이제 그런 걸 찾아낸 거죠. 비전 프로랑 비교해서 네. 이 정확도가 아무래도 밴드를 끼고 하는 게 더 정확도 높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그게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요. 네, 이게 비전 프로는 겁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눈이 움직이는 속도는 그 어느 거보다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전 프로에 가끔 에러가 나는 게 이제 웹 브라우저를 보다가 보면 이게 쳐다보는 순간 그게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리고 손가락을 딱 움직이는 순간 선택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눈이 얼마나 빠르냐면 이걸 쳐다보고 선택을 누르는 동시에 내 눈은 이미 딴 데 가고 있어. 그럼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있는 UX들이 필요한데 애플 비전 프로는 고해상도 가상 환경 안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내가 되게 빠르게 선택하고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동자가 최적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스마트 글래스류는 바깥쪽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데 어디를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선택만 하면 되고 그냥 클릭만 하면 되고 그냥 좌우로 움직이기만 하면 돼. 그럴 때는 최소의 움직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근전도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애플 스마트 글래스 나중에 나오면 애플도 결국 근전도를 이용할 확률이 높겠네요. 예를 들어 뭐 와치의 밴드를 활용할 방안도 생각하려나? 아무래도 이제 근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되게 이게 뭐랄까 민감해요. 그러니까 밀착이 딱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기적 신호를 그리고 되게 열심히 딱 붙이고 나온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잘 붙여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와치는 덮고 답답하면 좀 느슨하게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걸 지금 두 개 동시에 붙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도 당연히 통합이 좀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주 사용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른손이 주 사용손임에도 불구하고 와치 왼쪽에 차잖아요. 근데 이게 제어는 주 사용손에 넣는 게 사실 훨씬 더 편하거든요. 왼쪽에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사람들이 또 학습하고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뭐가 뭐 도미넌트해질 거다 또는 뭐가 모든 걸 대체할 거다는 저는 아닌 것 같고 분명한 건 이 모든 것들이 결합이 계속되면서 멀티모달로 갈 거예요.